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구독자가 갑자기 한 60명 정도가 갑자기 팍 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저도 100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제가 한동안 소식이 없었죠. 그 이유가 제가 허리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겨우겨우 막 어떻게 회사만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하고, 회사도 뭐 아파서 하루 쉰 날도 있고요, 허리 때문에. 이러다 보니 영상이 좀 늦어졌네요. 지금도 다 나은 상태는 아니라서 앉아서 촬영을 하기가 조금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다시 건강한 얼굴 보여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취업 스토리, 그러니까 취업 과정에 대한 그런 후기?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했는지. 이제 캐나다의 치기공 회사예요. 제가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학원 출신 이제 졸업생분 중에 먼저 캘거리에 취업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인력을 더 필요로 한다, 좋은 사람 없냐, 이렇게 그 원장님한테 연락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원에서는 이제 그쪽에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따로 저한테 수업 내용이랑은 별도로 막 이렇게 포트폴리오용 왁스업 이런 거 따로 숙제를 내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왁스업이 뭐냐면, 이제 그 치아를 이렇게 본을 뜨잖아요, 석고로. 그러면은 그 위에 왁스로 거기에 심어질 치아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다 배우지도 않고 뭐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막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기본 과정은 적어도 다 열심히 배워야 되니까요. 배우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한 뭐 2-3주 되는 시간이었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급하게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근데 뭐 배우다 말고 막 그냥 다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내게 아니었나 보다.' 뭐 이러면서 계속 수업을 들었죠. 그러고서는 인제 한 7월 중순경부터는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쳐 가지고 이메일로 인제 그 학원 원장님이 코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메일로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한테 인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뭐 정착 지원 기관 석세스라고 인제 한국에는 서울에 있죠. 그런 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그런 이력서 커버 레터 작성법 뭐 이런 거 참고해 가지고 어 뭐 엄청나게 열심히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제 따로 커버 레터랑 이력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또 다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심지어 그 토론토에 있는 JVS라고 그 취업 지원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스카이프로 그 담당자하고 이렇게 스카이프 통화를 해 가지고 까지도 이 제 그 이력서 첨삭 지도를 받았었어요, 한국에서. 그거에 대한 거는 또 따로 다른 영상에서 다뤄 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래 가지고 커버 레터랑 이력서,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이제 첨부 파일로 해 가지고 캐나다 기공소들한테 이렇게 딱 보냈죠. 그런데 한 보낸 지 2주 정도 지나도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뭐 "공채한다." 뭐 이렇게 딱 광고가 난 데에다가 지원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바로 이렇게 연락이 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음 보냈으면 적어도 한두 군데라도 뭐 어 관심
너한테 관심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공석은 없어. 하지만 곧 연락 줄게." 뭐 이 정도라도 뭔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1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현지에서는 지원자가 직접 이력서를 들고 회사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지원하니까 역시나 연락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이력서를 드롭오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운이 좋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접까지 보게 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연락을 하겠나. 안 되겠다. 나도 직접 가 가지고 이력서를 들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9월 중순에 출발하는 캘거리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이 시점이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제가 취업했을 때 취업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 기간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좀 감을 잡으셨겠지만,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다시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9월 중순 이건 2018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2019년이고요. 그래서 캘거리행 비행기 표를 딱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직접 부딪혀야겠다 하고서는 있었죠. 왜 근데 캘거리로 이렇게 장소를 정했냐면요. 그냥 먼저 지원하려고 했었던 회사가 캘거리니까 괜히 그냥 뭐랄까? 그렇게 된 거죠. 얼레벌레. 그래가지고 이제 캘거리 그때 이제 회사 지원할 때 캘거리 쪽 랩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이메일로 지원하는 것도 캘거리 위주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뭐 또 온타리오에서 이제 런던 주변 뭐 이렇게 해서 보냈었죠. 그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요. 사실 제가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뭐 되게 많이 뿌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뭐 캘거리의 그 시내 위주, 그리고 온타리오 런던 주변, 그리고 키치너 약간, 그리고 해밀턴까지 올라갔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했던 거를 리스트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한 랩이 어느 랩이고, 거기가 주소지가 어디고, 반응이 뭐라고 왔었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구글 그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른 분들 취업하실 때 보면 뭐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100군데 정도 지원하면 한 서너 군데 연락이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지원한 이메일로 이렇게 지원한 회사 총 몇 개인가 이렇게 보면 20군데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많이 지원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캘거리로 표를 끊은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런던 외곽에 있는, 런던 외곽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죠. 어, 옆 런던과 키치너 사이에 중간에 이제 우드스탁이라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우드스탁이라는 이 시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런던 외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 우드스탁에 있는 이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싶다고 HR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부랴부랴 막 비행기표 그 수수료 물면서 막 바꾸고 이제 막 이렇게 했죠. 작년 여름이 폭염이었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나가기 그 캐나다로 나가기 전까지 학원에 계속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연습을 하라고 오픈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갈 거니까 가서 연습을
많이 해야지 하고 생각은 했는데 그 폭염 때문에 완전 파김치가 돼 가지고 이 뭐 전혀 연습도 미루고 뭐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면접 보자는 메일이 오고 나서야 겨우 하루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해 보고 그러고서는 인제 막 부랴부랴 출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8월 14 일이었죠. 어 제가 인제 면접 날보다 한 일 주일 정도 일찍 캐나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면접 날은 한 20 며칠 됐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인제 런던에 임시 숙소를 잡아 가지고 인제 머물면서 준비를 했죠. 일단 들어오자마자 뭐 관공서 업무들 급한 거 뭐 이런 거 하고 차도 렌트하고 이렇게 인제 뭐 또 2-3 일이 가고 그리고 인제 뭐 또 면접 2-3일 전부터는 인제 그 전기 조각도라고 어 이제 그 왁스업을 할 때 왁스를 전기로 연결된 그 이렇게 열로 녹여 가지고 석고 위에 이렇게 얹어서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도구가 있거든요. 고거를 제가 싸 갖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다행히 프리 볼트더라고요. 110 볼트도 돼요. 그래 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수트케이스에 싸 갖고 석고 모델이랑 이런 거를 다 싸 들고 와 가지고 그 임시 숙소에서 막 왁스업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드도 이제 수업 동영상 다시 인제 복습하면서 막 프로그램 열어 가지고 다시 연습하고 막 이랬죠. 그리고 또 인제 그 정착 지원 기관 그 석세스라는 곳에서 하는 그 취업 워크숍에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료에 있었던 면접 예상 질문 이런 것도 막 뽑아 가지고 연습하고 이랬죠. 이런 그 면접 예상 질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별도의 동영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게 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냐면 굉장히 이렇게 연습해 간 게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전 정말 잘했다고 느꼈고 제가 이렇게 뽑아 간 질문들 정말 그 면접 당일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꼭 따로 알려 드릴게요. 면접 전날에는 인제 막 제가 '워밍업을 해야 되겠다, 이 캐네디언들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어 미리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출력을 해 가지고 온 거를 들고서는 돌아다니면서 직접 인제 그 랩들을 방문을 했어요. 캐나다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 문서는 인제 집에 있는 프린터로 뽑고 그 포트폴리오는 그림 파일이잖아요. 사진 찍은 거. 그거 충무로 그 출력소에 요새 이제 택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배달해 주거든요, 의뢰하면.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 파일 박스에다 담아 가지고 L자 파일 하나에 커버 레터, 이력서, 그 포트폴리오 이렇게 딱 정리해 가지고 이거를 인제 몇 개를 만들어 갖고 들고 다니면서 직접 돌렸죠. 이게 인제 저는 면접 전날 꼭 '이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캐나다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경험을 미리 해 봐야 '면접날 내가 너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직접 들고 이제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감동이 좀 밀려오는 경험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이 뭐 제가 이렇게 구글 맵에 이렇게 나와 있는 주소를 보고 이렇게 막 랩을 찾아가는데 어떤 랩은 딱 찾아갔는데 없어요, 간판도. 막 두리번 하면서 있으니까 이 행인들이 자기가 먼저 와서 "도와줄까?"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먼저 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랩이 망해서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못 찾긴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또 제가
어떤 이제 제가 방문했던 어떤 랩 중에 하나는 진짜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 두 명이 운영하고 있는 랩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이 아마 뭐 이렇게 친구 사이거나 이런데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직원은 전혀 안 쓰고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할 만한 일 정도를 소소하게 하는 그런 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딱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는 알지 못했고요. 이제 들어서서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인제 일자리를 찾고 있고 덴탈 테크니션이고 그래서 인제 이력서를 내러왔다 이랬더니 자기네는 그렇게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하면서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몇 마디를 하는 그 몇 초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그 채용 계획이 앞으로도 없지만 과거에도 없었을 것 같고 그런 정말 이제 작은 랩인데 어찌 됐든 이렇게 찾아와 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막 저한테 물어봐요. "너 이런 랩은 가 봤니?" 가 봤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또 이런 랩은 가 봤니?" "아 거기는 여기 들렸다가 가려고 해." 그랬더니 "거기 주소 바뀌었는데 너 그거 알아?" 막 이러면서 저는 인제 구글 맵에만 나온 거를 보고 이제 다녔었으니까 "구글 맵에 주소 나온 거 있던데."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닐 거야. 걔네 이사 갔어." 하면서 주소를 막 종이를 찾아 가지고 막 적어서 먼저 챙겨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었죠. 꼭 자기네가 채용할 게 아니더라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좀 잘해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좀 배려를 되게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문했던 어떤 좀 큰 랩에서는 그 리셉션에 있으신 분이 이제 계셔서 그걸 전달을 했더니 내가 매니저한테 꼭 잘 전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좀 되게 친절하게 또 응대를 하셨어요.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제 다른 유튜브에서 본 것 중에 어떤 분이 유학생이신데 어 뭐였더라? 네일 아트로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취업 스토리를 보면서도 느낀 게 그분도 처음에 자기가 전화해서 이렇게 그 뭐 "자리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전화했던 샵에서는 사실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인제 이분이랑 막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알았다." 하고선 끊었다나? 그런데 나중에 그쪽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자기가 아는 다른 샵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너 거기 한번 면접 볼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이런 얘기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뭐 또 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정서로 잡상인 취급받을까 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이렇게 진짜 호기롭게 돌아다니시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한국 사람들처럼 "아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나가요." 뭐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떤 분야든지요. 꼭 제가 얘기하는 건 치기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그렇게 이력서 드롭오프하고 일자리 찾고 이렇게 다니실 때 마음 편하게 당당하게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쪼금 기회가 되면 뭐 우리는 딱 이렇게 본론 이렇게 용건만 딱 얘기하고 그 사람들 시간을 뺏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일을 방해했다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서둘러서 이렇게 자리를 뜨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묻지 않은 얘기 막 썰도 막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인제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기회를 얻게 되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전 주말에는 인제 회사 사전 답사도 했죠. 제가 캐나다에서 운전도 처음인데다가 임시 숙소에서 거리가 한 60 킬로 됐어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우드스탁까지 한 그 정도 돼요. 물론 뭐 거리가 60 킬로지만 한 시간으로 하면은 한 40 분? 50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당일날 뭐 좀 당황할 일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인제 꼭 답사를 해 보라 남편이 또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가 봤죠. 음 사실 인제 학원에서도 한국에서 이메일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자." 이렇게 연락이 온 케이스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것도 온타리오에서. 그래서 되게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연락이 처음에 안 온다 했을 때도 원장 선생님도 처음에는 캐나다는 직접 이력서 들고 다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국에서 이메일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오자고 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다들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면접 일정까지 잡고 막 이렇게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음 제 생각에는 인제 그 상황이 맞아떨어진 게 있죠. 회사에서 뭐 사람을 구해야 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영주권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한국에서 지원해서 면접 일정 잡고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입국을 해서 이렇게 준비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인제 면접날 벌어졌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 다음 편 영상에서 이어서 어 또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